1467년 5월 26일 일본 천황의 거주지인 교토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 24개국 16만, 서쪽 지역에 29 9만의 병력이 어떤 곳에 집결하였습니다. 양군 합쳐 25만의 대군이 진주하자 교토 시내는 강력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을 지배하던 막부,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먼저 군사 행동을 하는 측이 장군의 적이 될 것이라며 분쟁의 조정에 나섰으나 이미 분위기는 전쟁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군 쪽이 움직이고 마침내 전면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극상의 시대인 일본 전국시대에 서막, 응인 온인의 난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응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천황의 연호인데 불행히도 그 뜻은 평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의 후계자 문제를 시작으로 벌어진 이 전쟁은 곧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것은 장군의 느슨해진 지배력과 적장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유산 상속의 관행이 서서히 일본 각 지역에 다이묘들의 가문을 지배해 가던 시대적 분위기의 결과였습니다. 승계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얻게 되죠. 교토에서의 전투는 천황의 지지를 얻어 장군이 되기 위해서 황도를 지배하려는 지방 다이묘들의 기세 싸움에 교토를 지키려는 교토의 지방 무사들과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일어난 전투였습니다. 장군 요시마사는 늦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닌 자신의 동생인 요시미를 후계자로 정하여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장부였던 그의 아내는 그런 뜻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녀가 낳은 아들인 요시이사를 후계자로 정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각자가 강력한 세력을 가진 후견인을 정하고 하는 파워게임이었죠. 일단 벌어진 전쟁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숫자가 불리하게 보였던 서군 측에 이만의 오우치 가문이 합세하면서 세력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군과 서군 양측은 한 번도 결정적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소규모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양측의 핵심 인물들이 출가를 결심하거나 할복을 생각하는 등 소모전을 끝내려고 고심하였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7년 후인 1474년 장군의 후계자의 후견인으로 임명된 다이묘의 자손들에 의해 일단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쟁이 불붙어서 1478년 처음 분쟁이 벌어진 이후 1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중세 일본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가 계속됩니다. 당연히 난의 주 무대였던 천황의 거주지인 교토는 불바다로 변해서 모든 것, 즉 사원, 신사, 불상들, 황궁 심지어는 조정이나 관료의 주택들까지 모조리 불타서 황무지가 됩니다. 백성의 세금으로 유지되던 천황의 조정은 난으로 인해 세금이 끊기고 엄청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천황의 황궁 근처로 상인이나 마을 아이들이 와서 장사를 하거나 뛰어노는 것은 물론 천황이 교체되어도 돈이 없어서 즉위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천황이 죽어도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서 헤매는 상황도 옵니다. 그동안 조정의 고관으로 거들먹거리던 대신들은 직접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기도 하고 딸을 지방의 다이묘에게 시집 보내서 연명하기도 하고 학문이나 고전을 가르쳐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채제의 몰락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응인의 난입니다. 응인의 난 이후 이전의 지배 세력이었던 다이묘들과 더불어 국인으로 불리며 세력을 키워 오던 지방의 각 세력들이 서로 자신의 지방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통제할 장군의 압도적 무력이라는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가게 되었죠.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본 통일의 3인방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이 등장하는 것이 온인의 난 이후 시작된 전국시대의 말기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혼란스러운 전국의 상황을 극복하여 통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을 완성하고 막부 지배의 틀을 만들었으며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토쿠가와 막부를 개창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개항하기까지 200여 년간 일본은 토쿠가와 막부의 장군, 쇼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입니다. 14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의 조상들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준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 전국을 통일하고 나자
히데요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일본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려면 자신의 지배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닌 자들의 힘을 적정한 상태로 조절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선 각 지방의 다이묘들 그리고 적장자 상속제도의 정착으로 인하여 잠재적 실업자가 된 적장자가 아닌 다이묘의 후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대에 발생한 각종 전란으로 인하여 발생했지만 통일 후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방랑하는 무사들, 즉 낭인들의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히데요시의 적으로 돌변할 요건을 갖춘 자들에 대해 히데요시는 그들의 폭력과 그것이 목표로 하는 영토의 획득을 위해서 방향을 외부로 돌릴 생각을 합니다. 침략 전쟁이 그것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초기에 로마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제대 군인에게 재직 시에 약속한 땅을 지급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환경적 측면에 더해 히데요시 개인의 과대망상적 사고방식도 한몫합니다. 조선에 이어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도 침략할 생각을 했다는 히데요시입니다. 히데요시가 침략 전쟁에 대해 의견을 내놓자 일본의 무장들은 전쟁 반대파와 찬성파 그리고 전쟁에 찬성은 하지만 그 목적을 그들의 상업적 이익에 두는 세력으로 나뉩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동일본의 주요 세력들이 반대파이고 히데요시의 가신인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찬성파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서일본의 상인들이 세 번째 무리에 속합니다. 고니시는 임진왜란 때 침략군 1군의 대장으로서 한양을 점령한 자이죠. 히데요시의 강요로 전쟁은 일어나지만 히데요시가 의도했던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정복할 것이니까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는 조선의 지배층에 의해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의병들의 목숨을 건 항쟁 그리고 시기는 좀 늦었지만 대오를 정비한 조선군과 명의 원군 그리고 조선의 엄청나게 추운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결국 전쟁은 일본의 패전으로 결론 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오사카 성을 중심으로 결집한 그의 세력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가하지 않아서 수만에 달하는 군사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강력한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